안녕하세요. CSR의 브랜드팀 임지혜입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라피의 3스틱스에 이어서 CSR 에듀 3회 영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CSR 에듀 3회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로카 디 몬테그로스입니다. 로카 디 몬테그로스는 로버트 파커가 애정하는,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테이스팅해온 몇 안되는 생산자입니다. 완벽한 유기농법으로 ICA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는 윤리 및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자에게만 주어지는 이태리 정부 공식 인증입니다. 모던하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진정한 키안티 클래시코를 생산하는 이곳의 와인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로카 디 몬테그로스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설립자이자 현 오너는 마르코 리카솔리로 키안티 와인의 역사라 불리는 리카솔리 가문의 36대 손입니다. 가문의 모든 노하우를 기반으로 1994년 손조 제레미야 리카솔리가 세운 역사적인 요새인 라로카에서 차관의 로카 디 몬테그라스라는 이름을 명명하여 설립하였죠. 아직 젊은 와이너리인데도 불구하고 손조들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로 와인을 만들어 단번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키안티 클래시코 지역 내에서도 그랑크루 밭으로 손꼽히는 몬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완벽한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친환경적인 포도 재배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 및 환경을 생각하는 와이너리에게만 주어지는 인증인 ICA를 받은 유일한 키안티 클래시코 생산자이기도 한데요. 고대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을 모두 이해한 와이너리로서 모던하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와이너리입니다. 이분이 바로 로카 디 몬테그로스 창시자이신 마르코 리카솔리입니다. 와이너리의 전경인데요. 아늑한 분위기의 테이스팅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안티 클래시코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안티 클래시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급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키안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안티는 예전 이 지역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피아스코라는 둥근 항아리의 형태의 병에 담아 마시던 노동주에서 시작했는데요. 38,000에이커라는 매우 큰 규모의 지역을 커버하는데 키안티 클래시코는 이보다 더 제한적인 공간에서 생산됩니다. 키안티 클래시코를 이야기하려면 등급제도 간략히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검은 수탉의 문장이 부착되어 있는 와인은 모두 키안티 클래시코입니다. 키안티에 비해서 더 한정적인 지역에서 생산되며 그 규모는 약 17,800에이커 규모이죠. 기본급인 키안티에 비해 절반 이하의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최소 80%의 산지오 배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클래시코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숙성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키안티 클래시코는 시중에 나오기 전 1년 이상의 숙성을, 키안티 클래시코 리제르바는 2년, 키안티 클래시코 그란 셀레지오네는 2.5년이 기본입니다. 특히 그란 셀레지오네는 와이너리가 직접 소유한 밭의 포도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퀄리티 제한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로카 디 몬테그로스는 키안티 클래시코 지역 내 100헥타르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헥타르는 포도를, 또 다른 20헥타르에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며 그 외에는 모두 초원과 숲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이올리인 키안티라는 소지역 내에 몬티 마을의 해발 340에서 510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키안티 최고의 토양 중 하나인 갈레스트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에서는 짙은 색상과 풍부하고 묵직한 질감, 그리고 적절한 산도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죠. 앞서 설명했던 키안티와 키안티 클래시코의 범위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지도인데요. 파란색은 키안티 지역, 자주색은 키안티 클래시코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클래시코가 훨씬 면적이 적고 고도도 높은데 로카 디 몬테그로스는 바로 이곳 키안티 클래시코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시면 가이올레인 키안티 마을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사이에 넓은 간격을 두기도 하여 생산량에 대한 제한도 두고 특히 높은 고도에 넓게 펼쳐진 공간에서 자라기에 병충해가 적어 완벽한 유기농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품질 키안티 클래시코의 상징인 갈레스테로 토양입니다. 석회암과 편암,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스카나 지역 최상의 토질로 손꼽히는 토양으로 산지오 베제 등 포도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천천히 완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토양입니다. 로카 디 몬테그로시는 모두 이 토양으로 이루어진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카 디 몬테그로시의 눈에 띄는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오가닉 웨이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완벽한 유기농 방식을 고집하였고 2010년 이태리 정부 공식 인증 ICA를 획득함으로써 그 노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전체 토지의 60%를 숲과 초원 등으로 가꾸고 덕분에 타 와이너리의 제초제 사용 등의 여파로부터 포도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탁 트인 넓은 포도원을 소유함으로써 곰팡이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태양열 지붕에서 얻은 에너지를 양조에 사용하고 탱크에 모아둔 빗물을 가문 여름에 활용하여 별도의 물을 끌어쓰지 않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곳이죠. 로카 디 몬테그로시는 모던하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클래시코 생산사로 불리는데요. 이곳의 전통은 바로 산 마르셀리노에서 시작됩니다. 카톨릭 성장이자 지역 내 크고 작은 전쟁을 지켜온 역사의 산물로 이야기되는 오래된 건물로서 리카솔리 가문이 10세기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군사 요충지 역할을 했던 중요한 건물이기도 한데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와이너리 바로 옆에 건물의 일부가 자리하여 지역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이렇듯 전통적인 모습도 존재하지만 국제 품종만을 사용한 슈퍼투스칸 또한 생산하고 양조식 콘크리트 탱크와 오래된 대형 바리크를 사용함과 동시에 뉴요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방식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카 디 몬테그로시가 선보이는 지역 토착 품종입니다. 지역의 고대 토착 품종들로는 산지오베제 외에도 콜로리노, 푸니첼로, 까나이올로 등도 재배합니다. 여타 생산자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말바시아나 까베르네 소비뇽을 사용하기보다는 고대 품종을 키안티 클래시코 와인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대표 토착 품종인 카네이올로는 사실 오래전 키안티 와인의 주품종으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던 품종이지만 현재에는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품종입니다. 신선한 과실의 풍미, 부드러운 타닌을 부여하기에 사실 이태리 와인을 생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품종이기도 하죠.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은 푸니첼로, 작은 주먹을 의미할 만큼 작은 사이즈의 포도인데요. 반면 두꺼운 껍질에서 오는 진한 색상과 강렬한 타닌, 높은 알코올 도수 그리고 좋은 산도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가죽, 말린 잎, 흙내음과 같은 짙은 풍미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콜로리노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진한 색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전의 역사에서는 키안티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곰팡이 기운 등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기는 하나 키안티의 대표 특징인 풍부한 가실량, 그 가실량이 다소 강하지가 않아 현재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토착 품종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로카 디 몬테그로시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탱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대형 호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양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품종별, 빈티지별로 사이즈가 다른 오크를 숙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이너리 꼭대기에 위치한 테이스팅 룸으로 가는 길에는 키안티 클래시코를 상징하는 검은 수탉의 문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CSR이 가지고 있는 로카 디 몬테그로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나보실 와인은 로카 디 몬테그로시 로사토 2019년 빈티지입니다. 100% 산지오 베제로 만들어졌고요.
꽃과 과일의 다양한 풍미와 산미의 적절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와인이고요. 산 마르첼리노 빈야드의 산지오 배제로 생산하는 프리미엄 로제입니다. 4개월간 리컨텍으로 숙성을 출시됐기에 풍부한 과실량도 지니고 있지만 미네랄리티도 뛰어난 로제 와인입니다. 과실의 달콤함과 깔끔한 산도에서 나오는 우아한 미감을 지닌 테이블 와인으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노우스에서 91점을 받은 로제이고요. 다음에 만나보실 와인은 키안티 클래시코 2017년 빈티지입니다. 90% 산지오 베제, 6% 까네이올로, 4% 콜로리노로 블렌딩된 와인이고요. 설립 초반에는 리제르바 명칭을 부여받던 품목이나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고품질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포기한 와인입니다. 로버트 파커가 독보적인 키안티 클래시코라는 평을 하는 와인으로서 일반 키안티 와인이 지닌 강렬한 산도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타닌과 풍부한 바디감으로 밸런스가 정말 완벽한 키안티 클래시코입니다. 일반 키안티 클래시코보다 3개월이나 더 긴 15개월 숙성 후 출시되는 와인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평론가의 찬사를 받은 와인입니다. 다음에 만나보실 와인은 키안티 클래시코 그랜 셀레지온의 산 마르첼리노 2015년 빈티지입니다. 96.8% 산지오 베제로 만들어졌고요. 정말 소량의 3.2% 푸니텔로가 블렌딩되면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산 마르첼리노 빈야드에 50년 이상 포도나무에서 수확하여 생산하고 27개월간 오크 숙성 진행 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또 다른 24개월간의 병입 숙성을 거쳐서 출시되는 와인으로서 타닌과 산미의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란 셀레지오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만나보실 와인은 제레미야 2016년 빈티지로서 이거는 토착 품종을 사용하지 않은 70% 메를로, 3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졌고요. 무려 샤또 르팽을 능가하는 뽀무르 스타일의 유기농 슈퍼 투스칸입니다. 빈티지가 좋을 때만 생산되며 로버트 파커가 가장 신뢰하는 슈퍼 투스칸 와인입니다. 풍부한 질감 그리고 집중도, 높은 과실 본연의 맛 모두 담아낸 품목이고요. 24개월간 옥구 숙성을 거친 후 또 다른 12개월간 병입 숙성하여 출시되는 와인입니다. 가문의 선조인 제레미야 리카솔리, 제레미야 이름을 따서 만든 헌정 와인이고요. 비노우스에서 95점을 받은 와인입니다. 마지막 보실 와인은 로카디 몬테그로시의 빈산토 2019년 빈티지입니다. 100% 말베시아 비앙카로 만들어졌고요. 세계 3대 디저트 와인이자 이태리 최고의 100% 유기농 디저트 와인입니다. 무려 7년에서 8년 정도 숙성한 후 출시되는 최상의 와인이고요. 진하고 달콤한 풍미에 제일 중요한 뛰어난 산도가 뒷받침되어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저트 와인으로 손꼽히는 품목이죠. 연간 1,700병만 생산되는 극소량의 최상의 디저트로서 와인 스펙테이터의 97점이나 받은 와인입니다. 다음은 빈산토를 논할 때 숙성 과정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 그물망을 이용하여 빈산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포도인 말베시아 블랑을 건조한답니다. 보통 수평으로 된 판 위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로카디 몬테그로시는 특별히 포도가 바닥에 닿는 면을 없애고 온전히 깨끗하게 건조하고자 이렇게 모든 포도를 수직 형태의 그물망에 걸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자연 건조를 한 후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로 인해 수분이 날아가면서 점점 쪼그라지는 포도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잘 건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되어 발효를 마친 포도주스는 작은 규모의 오크배럴에서 숙성을 거칩니다. 특히 로카디 몬테그로시의 빈산토는 무려 7년에서 8년의 숙성을 기간을 거친 후 시중에 출시가 됩니다. 손으로 직접 건조를 하고 오랜 기간 건조 및 숙성의 이유로 빈산토는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으며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완성되는 와인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프리미엄 디저트 와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죠. 이렇게 CSR 에듀 제3회 영상인 로카디 몬테그로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CSR 에듀의 새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